관광자원 해설론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 조별 발표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별 발표 규정. 지금 조별 발표 규정 요걸 여러분들한테 그 도어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1학기 때 관광자원 때 했던 거하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수정된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는 이 조별 발표 규정은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비대면을 했고요. 이번 학기에 교수님 그럼 이번 학기도 비대면으로 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원칙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대면 수업에 하는 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혼합식으로 한다서 하고 얘기는 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2학년 관광자원 해설론 단체 카톡방을 조교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에 바로바로 공지를 하거나 동의 알림이를 이용하여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고요. 강의 운영 규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캐치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 과목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주차 강의에 강의 운영 규정은 전 과목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동영상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발표 규정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으나 지금 이것 따로 또 3학년 발표 따로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3학년들은 저하고 현장에서 발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학기에 비대면으로 발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져야 될 거고요. 여러분하고는 지난 학기에 했으나 문제점이 좀 있었죠. 특히 일부 학생들이 자기 조를 이쪽에도 넣고 저쪽에도 넣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혼선이 있었고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죠.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은 지난 학기에는 학교에서 학점을 퍼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학점을 잘 줬습니다. 자기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학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본부 차원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성적에 관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조금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조별 발표 규정은 여러분하고의 혼선,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의 이기적인 행태, 그런 것 공정함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 전제에서 자, 첫 번째 조별 인원수는 조별 규정이요. 첫 번째 조원 구성에서 조별 인원수는 추가 복학 등의 이유로 최종 출석부 확정 후 공지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공지를 했죠. 조별 인원수는 6명이 한 조를 이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6명이 한 조를 이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해설로는 현재 수강 신청 인원이 뒤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수님 그게 왜 바뀝니까? 그래서 희한하게 중간고사 전까지는 또 추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 본부에 문의하면 뭐 군대에서 제대하고 제대 예정으로 복학 신청을 해놓고 수강 신청을 제대 날짜가 미뤄지는 바람에 뭐 그런 케이스
지금도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64명입니다. 그래서 6인 1조. 교수님 64명이면은 6인 1조 하면 4명이 남는데요. 예,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교수님 뭐 그런 개 같은 의도가 있습니까? 해마다 옛날부터 조별 작업을 해왔는데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 뭐 어떻게 되겠지? 누가 껴주겠지? 그러고 넉넉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 저 조 없는데요. 난감해요. 그리고 안 가르치고 싶어요. 아니 자기 인생인데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6인 1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는 됐고요. 조원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담당 교수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짜든지 뭐 하든지 저는 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정 안 되는 사람은 거기다 얘기하고 짜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도 알아서 짜든지 6명 1조로 합니다. 그리고 조원 명단은 A4 용지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서명을 하고, 지난 학기에 서명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서명하십시오. 손글씨로 서명하셔서 중간고사 2주 전 첫 수업 시간에 출석 확인 후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간고사도 볼지 안 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10월 18일 지금 녹음하는 촬영을 하고 있는 건 9월 30일이고요. 이 강좌가 오픈이 되는 거는 6주차죠. 잠깐만요. 6주차 아이씨. 10월 6일날 오픈이 됩니다. 6주차 화요일날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18일까지면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열흘 이상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10월 18일 밤 11시 59분까지 10월 18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단톡방에 요걸 작성을 하셔서 사진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단톡방에 사진으로 올리시고요. 또 그 시간까지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2가지 요구를 합니다. 단톡방에 10월 18일 11시 59분까지 올리시고 이메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는 가능하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끼리 사사로운 얘기가 오고 갈 거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조 추첨을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조 추첨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무슨 조인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수령인 2명이 있죠. 수령인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수령인의 이름이 오르시는 사람이 조 이름이 됩니다. 조원, 그 조의 이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 김갑수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맨 처음에 첫 번째 수령인으로 오른 사람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조가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홍길동조 해가지고 이메일 보내시면 되고, 여기에도 과목명 밑에, 여기 지금 과목명 밑에다가 홍길동조라고 쓰십시오. 아시겠죠? 수령인 첫 번째가 홍길동이니까 질문하지 마십시오.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설명을 할 때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죠. 지난 학기에 보면 일체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6주차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끝. 내가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됐고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일부 됐죠? 홍길동조까지 했고요. 명단 제출 시 지정된 수령인 2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2명 지정하라고 그랬고 첫 번째 수령인이 조 이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된 인원수를 준수하십시오.
6인 1조라고 그랬는데 교수님 우린 친한 사람 넷이 하겠습니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인원 초과 혹은 미달 시 초과 혹은 미달 인원당 마이너스 3점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친한 사람이 넷이 확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6명에서 2명이 모자라죠. 그럼 한 사람당 3점 감점이니까 그 조 전체가 6점 감점입니다. 마이너스 6점이 됩니다. 똑같은 이치로 우리는 7명이라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율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3점은 전체 조 7명이 다 마이너스 3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명단 제출 시점 이후 학적 변동에 따른 인원 미달의 경우 감점은 없으나 조원 평가의 배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를 짤 때는 6명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조원이 줄지요. 휴학을 하면. 그거는 본인이 일부러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는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감점하지 않겠습니다. 휴학한 경우요. 휴학한 경우에는. 그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조로 계속 인정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조원 평가하는 내용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원 평가의 점수를 제외한 모든 배점은 해당 조원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점 감점이면 그 조는 전원이 다 마이너스 3점입니다. 누구 따로 뭐 수령이 사실은 저는 조장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처음엔 조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니터링을 한 결과 학생들 상당수가 조장 그러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혼선이 올까봐 첫 번째 수령인 이름이 그 조의 이름이 되고 그 사람이 조장이 되는 겁니다. 조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한테 이메일 보내고 단체 카톡에 사진 올리고 그런 건 뭐 조장이 올려도 되고 조원 중에 누가 올려도 됩니다. 지금 뭐 서로 미루다가 못 올리게 되면 날아가는 거고요. 그건 그 조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업 종료 시까지 제출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발표 점수에서 5점 감점합니다. 이건데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제출을 안 하시는 경우는 발표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조는 발표를 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발표 점수의 배점이 20점입니다. 그조는 전조원 20점 감점입니다. 발표 점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힘들어. 10월 18일 밤 11시 59분까지 단체 카톡방에 사진 찍어 올리고 그래야 다른 조들도 서로 연락할 수가 있겠죠. 저한테 똑같은 시간까지 이메일로 누구누구조 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출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2번, 3번 합니다. 발표 없습니다. 그분들은. 교수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불공정한 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해주면 다른 학생들이 항의를 하면 교수님 그거 없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막아낼 논리가 없어요. 막아낼 논리가 없어요. 지금 미리 10여일 전에 공지를 합니다. 의미가 있죠. 뭐 발표, 교수님 저는 발표 포기하겠습니다. 뭐 그건 본인의 의사니까 존중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미제출자 혹은 규정과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전조원 마이너스 3점 처리합니다. 예, 이 명단을 내 양식대로
제출을 안 하시는 경우 있죠. 수령인이라고 썼는데 수령인 안 하고 그냥 임의로 조장 써 있는 경우,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거죠. 교수님 뭐 이렇게 빡빡하게 합니까? 숨도 못 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분쟁도 문제지만, 여러분이 저는 심사로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에 첫째 원칙이 뭐냐면 미리 공지한 규정대로 안 하면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무슨 축제, 뭐 해운대 모래축제, 해운대 얼마 전에는 해운대 빛축제 하는 거 심사 갔다 왔거든요. 7개 업체인가 하는 거. 근데 거기서도 7개 업체 중 처음에 7개 업체 한다는데 6개 업체만 했어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담당 사무관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업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끝. 사회는 냉정합니다. 지금부터 그 연습을 안 하시면. 그러니까 조언을 자율적으로 규정하려는 이유는, 구성하려는 이유는 처음부터 묻어갈 생각을 하면 밖에 나가서도 묻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묻어서 감은 좋은데 중간에 잘립니다. 아시겠죠? 발표 순서 및 발표 시간이요. 원래대로 하면 명단을 받고 그날 발표 순서를 추첨을 합니다. 누가 먼저 발표하고 처음에는 사다리 타기도 하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뽑기도 하고 3가지를 동시 동작으로 합니다. 교수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학생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하는 바람에 손해가 됐어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3개 팀이면 1시간에 다 해버리면 돼요. 그죠? 근데 적어도 일주일, 이틀이나 많은 경우에는 3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날 하는 거랑 3번째 날 하는 거랑 일주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로 불공정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발표 순서를 추첨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잘 들으십시오. 또 발표 순서 추첨 언제예요? 메일 보내지 말고요. 얘기합니다. 이번 학기도 일단은 전제는 확률이 대면 수업을 할 확률이 높으면 그쪽으로 가겠으나 확률이 그닥 높게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여러분의 발표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카톡에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까지 발표 동영상을 올리는 게로 발표는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확한 발표 시간과 발표 일정은 발표 순서 추첨 후 2주일 이내에 확정 공지합니다.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발표를 예를 들어 10개 조가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2이 하겠다, 3이 하겠다 하면 조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렇다고 한 학기 내내 발표만 할 수 없죠. 제 전제는 일주일 이내, 그러니까 3시간 이내에 1시간짜리 하루, 2시간짜리 하루에서 3시간 이내에 발표를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리 조가 몇 개인지를 하고 발표 시간을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나눠서 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비대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표 시간은 10분으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발표 시간이 10분이 넘으면 저희가 9분 30초에 끝났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런 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는데요. 미리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채점은 각 조에서 합니다. 그러면 안법용조가 11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원끼리 토론을 하십시오. 야, 얘네는 10분 규정인데 11분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점수를 줄까? 토론을 하다 보면 야, 그 정도는 봐줘 하고 한 조도 결론적으로 그런 조도 있을 거고요. 아니, 그건 용납할 수 없어. 감점하는 조도 있을 거고요. 모여서 하라는 얘기가 다른 조건 다 보고 모여서 그걸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별로 알아서 채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질의 응답이 문제인데 원래대로 하면 질의
질의응답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질의응답에 관한 건 또 따로 원래대로 하면 강의를 하거든요. 질의할 때 요령, 응답할 때 요령, 그런 걸 해보고 안 해보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뭐 용어를 존중하는 그걸 표시를 해야 된다든가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나 질의응답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없습니다. 됐죠? 됐고요. 어디까지 했어요? 네. 각 조별 명단은 좋은 명단은 따로 공지를 안 해도 공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들은 카톡에 올린 걸 보시면 되는 거죠. 홍길동조도 올렸을 거고 성춘향조도 올렸을 거고 이몽룡조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누가 전 조원인지 알죠. 이번에 중요시하는 건 서명하십시오. 서명하셔서 올린 걸 그 종이를 찍으십시오. 그러면 양쪽에 서명한 사람은 없겠죠. 만에 하나 양쪽으로 2개 이상, 1개 이상을 줘. 그러니까 2개 조에 서명을 했으면 그분은 발표 안 하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마십시오. 공정이 원칙입니다. 오케이, 됐고요. 발표 자료 제출, 이거는요, 여러분이 발표 내용을 요약본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요약본으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뒤에 몇 매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해야 채점한 사람이 그걸 읽어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서 원래 하던 대로 됐구나 안 됐구나가 됩니다. 근데 그걸 안 주면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죠? 그걸 안 주면 감을 잡을 수가 없죠. 저 얘기를 안 했네요. 이거는 리포트는 뭔데, 그 채점 규정은 나중에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만은 부산광역시를 벗어난 자원 하나를 선정해서 그 자원을 해설하는 겁니다. 그럼 해설을 듣는 대상은요, 20대 초반의 남녀 대학생을 전제로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해설을 누가 듣느냐에 따라 해설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죠. 아시겠죠? 초등학생한테 하는 해설과 대학생한테 하는 해설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의 남녀 대학생, 그걸 선정한 이유는 여러분들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산광역시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를 벗어난 곳에 가서 그 벗어난 곳에 있는 자원을 선정해서 그 자원을 해설하는 겁니다.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고 제출 명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제출 시간은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또 이거 갖고 언제 제출이에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제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또 묻고 또 물으면 그런 질문은 쌩깝니다. 노 코멘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끝. 됐고요. 내용은 이 어쩌고 저쩌고 자료 전달 확인서 PPT 인쇄본 발표 내용 요약본 있는데요. 발표 내용 요약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표 내용 요약본. 그리고 여러분이 PPT를 사용하실지 동영상으로 하실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PPT는 의무가 아닙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는 의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수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이건 대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으로 발표를 대체하기 때문에 PPT를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요약본은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A4 용지 3매 이상,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요. 줄 간격은 130%로요. 이거는 글씨 크게 하면 3장 채우는 금방이죠. 또 줄 간격 베레벨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하겠습니다. 글씨체는요, 그럼 편하신 대로 하세요. 편하신 채로. 글씨체 규정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최종 제출 시간부터 추가 제출이거든요. 이번 학기는 추가 제출은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규정된 시간, 아직 그 날짜를 정하지 못했거든요. 상황 봐가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규정된 시간에 제출하시는 분만 발표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제출한 자료는, 저한테 특히 제출하신 자료는요, 상, 중, 하로 담당 교수가 평가하여 3점, 0점, 마이너스 5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수한테 제출을 하면 잘한 거는 상 3점, 이건 이상하다 그럼 보통이다 0점, 못했다 마이너스 5점, 전 조원한테 가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A4 용지 3매 이상입니다. 그러면 3장만 써서 보내셔도 됩니다. 아셨죠?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양식이 지금 옆에 있죠. 발표 자료 이대로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PPT가 아니고 여러분한테는 제출을 하실 때, 발표 자료를 제출하실 때 현장 방문 인증 사진이 3장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 사진에는 저는 조작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너무 지나가서.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많으면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